제3화. 우리 집은 되게 신기해. 나는 학창시절 친구 간에는 재미있는 캐릭터였다. 지금도 친구 같은 사람을 만나면 개그의 끼가 튀어나온다.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나 우리 애들은 나를 엄격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 심각한 상황에도 웃게 만드는 힘이 재치있게 발휘된다면 더 좋을 텐데 아쉽게도 그렇지 못한 것이다. 예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야기 속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단다.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먹으려고 하는데 숟가락에 파리 한 마리가 앉았단다. 할머니는 순간 된장국이 담겨있는 숟가락을 세게 흔들어댔다. 그 바람에 된장국이 할아버지 이마에도 튀고 방 안 여기저기로 흩어졌다. 그때 할아버지가 "이 할멈이 조심성 없이 뭐 하는 거야?" 라고 하지 않고 "아, 이 사람아 살살해. 그러다가 그 파리 죽으면 다른 파리들이 다 문상와" 라고 했다는 것이다. 사실일 수도 있고 그냥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런 할아버지가 실존한다면 그런 영감님과 사는 할머님은 얼마나 행복할까. 나는 재치 있는 말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잘 실천하지 못한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집을 어지르고 손이 한참 많이 가는 나이가 되자 밥 해먹이고 돌아서면 또 밥때가 돌아오는 것만 같이 느껴질 정도로 밥하고 치우고 다시 장봐다가 해먹이는데도 시간이 부족한 때가 있었다. 그때는 빨래도 많았다. 나는 남편에게 퇴근 전에 퇴근을 알리는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남편은 퇴근 전에 전화를 한다. 남편은 퇴근할 테니 밥을 해놓으라는 뜻으로 전화를 하는 것이지만 나는 전화를 끊자마자 거실에 있는 장난감을 잠깐이라도 치워놓았다. 아이들이 늘어놓은 장난감은 정말 골칫덩어리였다. 언젠가 동네에서 손자 손녀를 돌보시는 분이 본인 자녀들 키울 때는 집이 어지럽지가 않았는데 요즘 애들은 장난감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하였다. 생각해보니 우리 어릴 때는 동생들과 집 밖으로 나가서 놀았다. 마당에서 놀거나 냇가에서 놀았다. 소꿉놀이를 해도 밖에서 했다. 흙으로 밥을 하고 풀로 반찬을 만들어서 벽돌 같은 것이 쌓여있는 곳에 앉아서 해지는 줄 모르고 놀았다. 그러다가 배가 고파서야 밥 먹으러 집으로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 청소를 할 때 먼지를 쓸고 닦을 일이 많긴 해도 요즘처럼 장난감을 정리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얼마 전 친정에 가보니 조카가 주말에만 지내는데도 집안에 장난감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방 한가운데로 치워놓아도 애가 이삿짐 나르듯 하나씩 나르기 시작하면 다시금 거실에 알록달록한 플라스틱 장난감이 심란하게 어질러졌다. 우리 애들 키울 때도 장난감은 치워도 또 거실로 나왔지만 남편이 퇴근하여 현관문을 여는 그 한순간만이라도 거실을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 후다닥 치우곤 했던 것이었다. 그렇게 치워놓으면 나름 최선을 다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따뜻한 저녁밥을 지어주니 내가 생각해도 스스로 참 좋은 아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밥을 차릴 때면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한 가지라도 만들기 위해 애썼다. 오늘의 야심작입니다 하고 찌개나 볶음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남편의 칭찬을 기다린다. 남편은 맛있으면 말없이 열심히 먹는다. 맛있으면 맛있다는 말이 저절로 나올 텐데 이상하게도 남편은 그냥 먹는다. 그러면 섭섭한 생각이 드는 나는 맛있냐고 물어보았다. 내 질문을 받은 남편은 그제야 맛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나는 남편에게 한 숟가락 먹자마자 맛있다고 말 좀 하라고 핀잔을 주었다. 그런 대화가 오고 간 후에야 우리는 밥을 먹었다.
그 어느 날도 우리는 똑같은 반찬 심사 과정을 거친 후 밥을 먹었다. 그날은 남편이 밥을 먹다 말고 갑자기 우리 집은 되게 신기해 라고 하였다. 나는 뭐가 신기한지 궁금해서 뭐가 신기하냐고 물어보았다. 남편은 묻는 나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 자, 봐봐. 우리 집은 아무데나 고개를 돌려도 거기에 뭐가 쌓여 있어. 자, 봐봐. 저기도. 와, 신기하다. 저기도. 되게 신기하지? 하였다. 남편은 구석구석 물건이 쑤셔 박혀 있거나 쌓여 있는 우리 집의 청소 상태를 가리키며 눈을 감고 아무 방향이나 고개를 돌렸다가 뜨기를 반복하며 재미있다고 말했다. 나는 남편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보았다. 남편 말대로 곳곳에 뭐라도 쌓여 있었다. 나는 남편의 행동과 말투가 우스워서 크게 웃었지만 웃을수록 미안한 마음도 함께 들었다. 나는 다음날 대청소를 하였다. 남편은 물건을 떳떳하게 늘어놓더라도 구석에 쑤셔 넣지 말라고 하였다. 나는 물건을 어떻게 늘어놓을 수가 있느냐면서 자꾸 구석에 밀어넣었다. 우리는 평소에 이 주제로 똑같은 말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남편이 재미있게 말해주어 구석에 있는 모든 물건을 꺼내서 나름대로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아이들 어릴 때 구석에 쌓아두었던 물건을 정리하다 내가 내놓은 협상안은 서랍 속에 자유를 달라는 것이었다. 바닥에 나와 있는 물건을 정리하느라 서랍에 넣는 것까지는 할 수 있었지만 서랍 안을 정갈하게 하는 것까지는 힘들게 느꼈기 때문이다. 그런 세월도 어느덧 흘러 아이들이 다 자란 요즘은 남편이 서랍 속을 정리해준다. 얼마 전에는 서랍 속을 정리해보겠다고 하니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집에 특별히 달라질 게 없으니 굳이 힘들게 하지 말라고까지 하였다. 서로 생각이 절충되는 것인지 우리 집이 더 이상 정리할 것이 없는 집이 된 것인지 둘 다 해당되는 것이겠지만 세월이 흐르는 것이 좋은 점도 있다.